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티치하고 있잖아요. 티칭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르쳐 주다라고 할 수도 있죠. 티치 사형식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영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나? 가르쳐 주고 있죠. 제가 지금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죠? 주고 있잖아요. 전달한다는 것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사형식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거의 95% 이상이죠. 예, 주다라는 뜻이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어떤 동사가, 어떤 형식의 동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웬만하면 사형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 계속 드릴게요.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웬만한 걸 안 냅니다. 주다의 뜻인데 사형식이 안 되는 동사가 서너 개가 돼요. 그걸 문제를 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제가 주다 뜻인데도 사형식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그게 유명한 이제 프로바이드라는 동사인데 이번에는 안 나왔죠. 예, 그 프리벤트가 나왔으니까. 예. 자, 어쨌든 사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시험을 잘 쳤어요. 제가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장학금을 손에 쥐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동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장학금을 주면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쪼르르륵 달려와 가지고 이 친구가 저 주세요 하면서 받으러 올 겁니다. 그러면 졸지에 여기도 웬만하면 사람 개념들이 올 테고 여기도 명사가 원래 있었겠죠. 동사 뒤에 돈을 주려고 하는 대상이랑 돈이 이제 두 개가 있죠. 명사가 두 개가 딱 존재를 해버리죠. 그래서 목적어가 쉽게 말을 하면 두 개가 됩니다.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받으려고 하는 목적어, 대상이고 뒤에 있는 목적어는 원래 주려고 하는 그 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어는 뒤쪽에 있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렉트란 말 아시죠? 다이렉트. 그게 직접이란 뜻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이 직접이에요. 그럼 돈을 받으러 온 학생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얘 직접 목적어, 얘는 뭐가 되죠? 그러면 졸지의 목적어가 몇 개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목적어는 누구죠? 진짜. 오리지널. 알짜 목적어는 뭐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간접 목적어 옵니다. 간접 목적어. 그리고 여기 직접 목적어로 오죠.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얘만 손질을 하시면 돼요. 얘가 얘니까. 그래서 사형식 가지고 삼형식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문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형식에서 삼형식 전환이 가능해요. 어지간하면 사형식을 간접 목적어를 대충 손질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삼형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지간하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안 바뀌는 동사가 또 서너 개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원래 웬만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써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를 깊이 있게 했느냐를 체크를 하는 시험이 저희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안 늘죠. 왜? 보편적인 걸 익혀야 되는데 예외적인 걸 자꾸 시험에 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자, 대충 이거 까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 문제 풀다 보면 또 그 기억이 나니까 어법은 제가 일단 말씀드린 부분을 뭐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적이 있구나 정도로만 해주시면 뒤에 가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때려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법은 나중에 어떻게든 정리가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풀 때가 문제죠. 이제 문제 풀 때 옆에서 제가 좀 지켜보면서 풀 겁니다. 자, 1형식에 비해서 1, 2형식은 어떤 동사? 자동사. 3, 4, 5형식은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 타동사는 목적어를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취하는데 다른 선생님과 좀 설명을 틀리게 목적어를 취할 경우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 깨우친 것은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두 요소밖에 없구나. 타동사랑 전치사구나. 전치사도 타동사도 똑같은 놈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전치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1형식에 비해서 2형식은 확장형인데 확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요소가 추가가 되죠? 보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보고라는 것은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명사하고 형용사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형용사만 답이고 부사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3형식에 비해서 5형식이 확장형입니다. 보호가 추가가 되는데 목적어 바로 뒤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 역시나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만을 답을 씁니다. 예,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스케치를 제가 그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대충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문제 풀 때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사형식은 어떤 목적어가 추가되더라? 아까 일본말 쓰기 싫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 겐세 들어가는 거죠. 겐세라고 하네요. 겐세. 예. 간접 목적어가 딱 중간에 끼워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중간에 있고 특히 추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어지간하면 사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시험에도 아마 올해는 사형식 불가동사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몇 개 없어요. 예. 사형식 불가동사 몇 개 없고 사형식에서 사형식 전환 불가동사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조금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cost, MB, provide, furnish 몇 가지 있습니다. 5개만 외우면요. 이쪽은 문제 끝납니다. 형식으로 문제 풀 게 더 이상 없습니다. 3, 4형식은 요리하기 좋아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있는 동사를 많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예.